자, 오늘 우리가 그래프를 할 건데 그 개념 원리 있는 내용으로는 말을 다 못하는 내용들이 좀 많아서 요거를 좀 준비했고요. 부랴부랴 어제 준비해서 또 빠진 게 몇 개 있어요. 그래서 뒤에 조금 더 추가하긴 해야 됩니다. 자, 일단 우리는 어차피 수투에서 다루는 함수는 3, 4차 함수예요. 저거만 잘하면 되거든요. 우리 뭐 지수 함수, 뭐 로그 함수 이런 거 다루는 게 아니라 3, 4차 함수만 미분 잘하고 그래프 잘 그리면 됩니다. 그 특징 잘 파악하시고. 자, 제 1번 내가 뭐라 써놨냐면 다항 함수는 일단 기본적으로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에요. 그리고 미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게 사실 2차 이상이긴 한데 2차 이상부터는 모두 다 곡선이고 예쁘게 이제 끊기지 않게 이렇게 꿀렁꿀렁거리는 형태가 나와요. 극대가 있으면 이제 꿀렁꿀렁거릴 거고 극대 극소 없으면 그냥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느낌이 나오는지만 우리가 그려놓을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3차 함수라고 했을 때 이렇게 극대 극소를 다 가지는 유형이 일단 있고요. 니네가 그려야 돼요. 두 번째는 뭔가 하냐면 여기서 우리 x세제곱 많이 그렸었죠. 자, 이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뚫고 지나는데 여기서 0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런 개형이 일단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뭔 거냐면 계속 증가하고 최소의 기울기가 양수인 요런 애가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탄생하는지는 제가 뒤에서 다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일단 이렇게 세 개가 있다는 거를 내 머리에 일단 입력을 시키셔야 돼요. 아,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겼거나 물론 A가 0보다 클 때만입니다. 만약에 이게 최고차항이 음수면 반대로 내려가요. 이렇게 생기거나 아니면 이렇게 내려오거나 이렇게 내려오게 될 겁니다. 양수일 때만 이렇다는 거예요. 예쁘게 그렸죠? 자, 요거 접선까지 조금 표현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4차 함수. 우리는 요 두 개를 오늘 중점적으로 배울 거거든요. 자, 4차 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자, 4차 함수는 일단 첫 번째 극대 극소를 최대 3개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요렇게 그릴게요. 자, 두 번째 자, 여기서 기울기가 0이 되는 게 또 발생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서 최소 기울기가 이제 그래도 음수인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네 번째는 2차 함수랑 똑같이 생긴 개형도 가능합니다. 극대 극소가 모두 있는 거. 그러니까 극소는 무조건 발생하거든요. 보시면 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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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소는 무조건 있어요. 왜냐하면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4제곱 짝수개형은 다 저렇습니다. 무조건 이제 내려갔다 올라가기 때문에 최소인 극소가 반드시 존재를 하는데 극대값이 존재하는 경우는 얘밖에 없고요. 얘는 극소 1개, 극소 1개, 극소 1개밖에 없는 건 거예요. 일단 그 내용도 뒤에서 할 거니까 아 그래프가 일단 요런 종류가 있구나 4차 함수에는 그것만 일단 인지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4번으로 이게 왜 4번이지? 엄마 이거 편집 잘못했네. 왜냐면 밑에 있다가 이거 빌드업 잘못됐다 2번 여기로 가야겠다 했는데 죄송. 자, 자 봅시다. 다항함수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려보자. 이거는 내가 저번 시간에 한번 언급은 했는데 자 일단은 요거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그래프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자 y는 x-2 요 그래프 그려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기냐면 x-2라는 영인수가 한 개 있는 거죠. 1차 함수고요. 1차 함수는 직선이니까 이 2,0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이렇게 1인 이렇게 스쳐 지나간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인수가 한 개면은 반드시 부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2,0을 지나면서. 자,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두 개가 있으면은 여기는 1,0을 지나겠죠? 1,0을 지나면서 이게 어떻게 그려진지 우리 알잖아, 포물선. 자, x-1의 제곱이면은 1,0을 지나는데 부호 변화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양수에서 다시 양수로 가잖아요. 이 좌우를 잘 보시라는 거예요. 얘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부호 변화가 일어났고요. 얘는 부호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x 플러스 1의 완전 세제곱. 자, 이거는 마이너스 1이라는 x좌편을 가지겠죠? 완전 세제곱이면 부호 변화가 일어나요. 얘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 넣었을 때는 음수고 마이너스 1보다 큰 거 넣으면 양수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부호 변화를 가지냐면 얘도 3차 함수기 때문에 여기서 기울기 값이 잠시 0이 됩니다. 왜냐면 얘 미분하면은 바로 알아. 3x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이 되잖아. 여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은 몇이 돼요? 0이란 말이야. 여기서 기울기가 0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부호 변화는 일어나지만 여기서 접선이 기울기가 0이 될 수 있게. 다 그리면 내려갈게요. 자,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그리는 방법인데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요걸 이용해서 밑에 있는 함수를 그릴 수 있으셔야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자, 다 그렸죠? 자, 밑으로 간대. 요거 그려볼게. 자, 위에 그래프 닉네임 그려져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걸 이용해보면 특징만 잘 살면 됩니다. 1차면 부호 변화 일어남, 2차면은 접하면서 부호 변화 안 일어남, 3차면은 부호 변화 일어나는데 접함. 이까지 괜찮죠? 자, 그럼 얘는 보세요. 인수가 x-2랑 x-1 제곱이죠. 영인수가 1과 2를 넣으면 발생하는 거예요. 즉 x절편이 1이랑 2라는 건 거고 여기 1을 조금 오버할게. 2도 조금 오버할게. 여기까지 괜찮죠? 자, x-2는 인수가 1개죠? 그 다음에 x-1은 인수가 몇 개인 거야? 2개입니다. 그리고 총 몇 차 함수지? 3차 함수야. 자, 사실 이거는 극한의 개념도 좀 도입하긴 해야 되는데 얘가 무한대로 가면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무한대로 가면은 이 fx가 결국 3차 시간이야. 3차 시. 3차 시간 무한대 집어넣으면 어디로 발산하겠어? 무한대로 발산해요. 이게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라서 그렇습니다. fx 집어넣어봐. x가 무한대로 갈 때 x-2에 x-1 제곱 이렇게 된다는 얘기 아니야. 이거 무한대로 가는 거 알겠어? 오케이. 자, 그러면 어쨌든 이 위로 올라가야 된다는 건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저쪽 끝으로 보낸다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면은 요거 어디로 가겠어? 음수 엄청 큰 거 집어넣으면은 얘는 양수지만 얘가 계속 음수가 되면서 어디로 가겠어? 음의 무한대로 가게 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로 가면은 위로 올라가야 되고 1로 가면 밑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접하고 여기서는 스쳐 지나가야 돼. 그 모든 걸 종합해 보면은 여기서 올라오면서 여기 터치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스쳐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자, 이거 그려주시고 옆에다가 이 두 개도 좀 써주세요. 사실 3, 4차 함수에서는 최고차항만 보면 이게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보이기 때문에 극한을 굳이 쓰진 않는데 미적분에서는 극한값까지 계산해야 완벽한 그래프가 나옵니다. 요거는 좀 작게 좀 써주세요. 그래도. 여기가 이제 집중하셔야 되는 거는 2개 가지면은 접하고 1개 가지면은 그냥 지나쳐 간다. 그리고 이 최고차항 개수를 가지고 계속 올라가는지 아니면 내려가는 형태인지 그 2개만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얘도 해볼게요. 얘도 일단은 극한 봅시다. 극한 실수 전체니까 정의 여기. 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은 x-2에 x 플러스 1의 세제곱이에요. 잘 보세요. 4차 함수죠. 4차 함수. 1차 곱하기 3차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은 이것도 음수 쪽으로 굉장히 커져요. 근데 얘도 지금 음수 쪽으로 굉장히 커질 거고 세제곱이니까 여전히 또 음수일 거 아니야. 그럼 음수 곱하기 음수니까 뭐가 되겠어? 양수, 즉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x가 무한대로 갈 때 x-2에다가 x 플러스 1의 세제곱이면은 마찬가지로 무한대로 가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내려오고 다시 올라가는 개형이 나올 거라는 건 거죠. 자, 그 다음에 인수를 볼게요. 영인수가 2개 있고요. 2랑 뭔 거야? 마이너스 1. 자, 마이너스 1 여기 잡을게. 2 요쯤 되겠다. 그쵸? 자, 그러면 내려오고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x 플러스 1에서 인수가 3개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내려옵니다.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이 마이너스 1에서 접하면서 부호 변화가 일어나는 건 거예요. 부호 변화 일어났다가 여기 지금 최소 찍은 다음에 2는 1개밖에 없죠? 그냥 스쳐 지나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요렇게 그려지는 건 거예요. 그리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얘도 또 써놓으시고.
예쁘게 그려주세요. 빨리 그리지 말고 예쁘게. 자, 얘도 한번 해볼게요. 얘는 몇 차 함수예요, 도대체? 5차까지 그리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릴 수 있다는 거를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일단은 극한을 계산해.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x 마이너스 1의 제곱, x 플러스 1의 세제곱. 자, 일단 마이너스 무한대 집어넣는데 이건 그래봤자 그래도 제곱이니까 무조건 양수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 세제곱이니까 음수일 겁니다. 곱하면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게 되는 건 거예요. 그 다음에 리미트, 거기 같은 색깔로 할게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 마이너스 1의 제곱, x 플러스 1의 세제곱. 얘는 어디로 가겠어? 그냥 숫자만 뒷바 커지는 거니까 그냥 무한대로 갈 거 아니야. 그럼 요것도 어떤 느낌이냐면 밑에서 결국 올라가는 경향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보면은 일단 영인수가 두 개 있는데 몇이랑 몇에서 만나? 마이너스 1이랑 1에서 만나죠. 자, 얘는 두 개입니다. 터치만 해야 되는 건 거예요. 터치하고 다시 꺾여야 됩니다. 자, 여기 밑에서 올라왔겠죠? 밑에서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부호 변화가 일어나면 안 돼요. 터치하고 다시 내려갑니다. 자, 그 다음에 1에서 지금 3개 가져갔잖아. 3개 가져간다는 거는 여기서 접하면서 다시 이렇게 부호 변화 일어나게 올라가야 된다는 건 거예요. 이게 얘 그래프가 되는 건 거예요. 뭔 느낌인지 알겠죠? 자, 그려주세요. 좀 예쁘게 그리세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애라면 극한과 인수만 가지고서 다항함수 그래프는 충분히 유도할 수 있습니다. 자, 예쁘게 그려주세요. 자, 썼으면은 넘겨주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 다 쓴 사람은 넘겨주세요. 자, 넘어갈게요. 자, 내가 뭐라 많이 써놨죠? 자, 이게 사실 이 단원의 핵심이고요. 원함수 그래프를 도함수로 유도하자. 이게 정석적인 방법입니다. 도함수라는 게 애초에 원함수를 유도한다는 거에서 도함수가 된 거거든요. 자, 여기 핵심은 원함수를 미분한 도함수를 이용해서 개형을 추론하는 거고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죠. f'x가 0보다 큰 부분은 증가하는 거고 원함수가 도함수가 0보다 작은 부분에서는 fx가 감소합니다. 이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는 이 fx를 추론할 수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도함수를 얘가 어느 영역에서는 양수고 어느 영역에서는 음수인지 그거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요 두 개 한번 볼게요. 지금 이거는 이 위에 있는 애들이 다 도함수입니다. 지금 3차 함수를 추론하고 있는 중인 거고요. 자, 이 3차 함수는 fx가 예를 들어 ax 세제곱, bx 제곱, cx 플러스 d였다고 칩시다. 자, 미분을 하면은 몇 차 함수가 되는 거야? 2차 함수가 되죠. 즉 3ax 제곱, 뭐 2bx 플러스 c 될 거 아니야. 여기까지 괜찮죠? 자, 내가 분명 뭐라고 했냐면 도함수의 함수값 부호가 제일 중요하댔어요. 그럼 2차 함수와 x축과 만나는 그 교점이 되게 중요하다는 건데 2차 함수는 이 x축이랑 만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 점에서 만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접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안 만나는 경우도 있죠.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이 경우에 따라서 얘의 원함수인 이 fx, 즉 3차 함수 모양이 다 달라져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도함수가 x축과 몇 개의 점에서 만나냐에 따라서 얘 개형이 아까 쌤이 말한 대로 이렇게 3가지 종류가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요때 한번 그려볼게. 지금 보시면 여기 알파라고 하고 베타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요걸 위에 그려놓고 이걸 그대로 이 밑으로 내리는 거예요. 자, 이 밑으로 그대로 이렇게 내립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얘보다 작을 때는 도함수가 양수야, 음수야? 함수값이 양수입니다. 여기선 음수고 여긴 양수인 거 아니야. 자, 요 그래프를 내가 보면은 원함수가 이 영역에서는 증가할 거고 이 영역에서는 감소할 것이며 여기선 다시 증가하겠구나라는 걸 추론할 수 있죠.
자, 그래서 그래프 그려보면은 여기서는 증가합니다. 증가하고 여기서 기울기가 갑자기 0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점점 작아지면서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꺾입니다. 감소하니까요. 감소할 거고요. 예쁜 곡선을 그리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잠시 또 0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극대극소가 모두 가져지는 3차 함수 개형이 나오는 건 거죠. 그러니까 이 개형을 결정하는 게 결국 도함수가 x축이랑 몇 개의 점에서 만나서 부호 변화가 몇 번 일어났냐는 겁니다. 자, 얘도 해볼게요. 얘는 지금 근이 하나밖에 없죠. 괜찮죠? x축이랑 딱 한 점에서밖에 안 만났고, 자, 요거만 내릴게요. 그러면 얘는 양수에서 이 점 지나고 다시 뭔 거야? 양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0 됐다가 다시 올라가는 개형이 나올 겁니다. 자, 그려볼게요. 자, 여기서 올라가고 그래프가 어쨌든 도함수가 0이라는 거는 미분계수가 0이라는 거기 때문에 x축과 평행한 접선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잠시 이렇게 생겨야 됩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0을 찍고 이렇게 올라가는 건 거예요. 괜찮나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미분계수가 0인 게 발생한다는 겁니다. 여기선 접선이 이 3차함수를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자, 그럼 얘는 그냥 셀이 계속 뭔 거야? 양수인 거야. 대신에 요 꼭지점에서 이 기울기가 최소가 되긴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도함수는 이 함수값 자체가 의미하는 게 뭔 거냐면, 자, 예를 들어서 요 함수값 한번 볼게요. 이 함수값이 뭐를 의미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뭐 2,-3이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이 지점에서의 기울기가 -3이라는 걸 의미하는 건 거예요. 괜찮나요? 얘의 함수값이 접선의 기울기였잖아요. 요 지점에서 기울기가 -3이라는 거라고. 괜찮죠? 그럼 얘도 어쨌든 최소값은 존재를 하잖아. 이 지점에서의 뭐 좌표가 1, 예를 들어 5였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계속 올라가요. 왜냐면 얘는 계속 양수니까 올라가고 있었어. 올라가고 있는데 기울기가 점점 작아지고 있는 거니까 이게 한번 이렇게 비틀려야 돼요.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점점 작아지다가 대신에 0은 되진 않죠. 이때 최소의 기울기가 온 건 거야. 내가 이거 5로 잡았으니까. 괜찮죠? 그 다음에 점점 증가하지? 점점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이런 3차함수 나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아까 내가 그 기울기를 이렇게 그린 겁니다. 0이 될 때는 도함수가 이 x축을 터치했다는 건 거고, 이렇게 지금 최소 기울기조차도 양수인 경우는 붕 떠 있다는 건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오케이. 자, 그 내용이고요. 자, 밑에 봅시다. 자, 이건 4차 함수야. 4차 함수 개형 내가 아까 4가지 대충 보여줬죠. 자, 4차 함수는 미분하면은 3차 함수란 말이에요. 자, 3차 함수는 내가 f'x만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비좁으니까 여기로 볼게요. 3차 함수가 x축이랑 만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다 써놓은 건 거예요. 얘는 지금 x축이 지금 도함수 보고 있는 겁니다. 아까 2차 함수 봤듯이. 얘는 도함수가 3차 함수인데 그 3차 함수가 x축이랑 세 점에서 다 만났을 수 있죠. 왜냐면 3차 함수니까 실근이 최대 3개까지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될 거 아니야.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이해 안 갔어? 괜찮아? 자, 그러면은 얘는 부호 변화가 다른 것들보다 제일 많이 일어납니다.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였다가. 자, 그때 내가 이 애를 추론해보면 원함수인 4차 함수를 잘 보세요. 여기서는 마이너스니까 내려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 여기선 다시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내려올 거고 올라갈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제가 조금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 옆에 조금만 더 첨언을 할게요. 잘 보세요. 저게 자, 알파, 베타, 감마가 있어. 내가 간격을 조금만 띄워볼게요. 사실 상관관계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러면은 요게 지금 이게 넓고 이게 좁은 거 보여요? 나중에 3차 함수 특징을 제가 말씀드릴 건데 이게 좁고 이게 넓으면은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느낌이냐면 여기 영역이 이 영역보다 무조건 넓을 수밖에 없어요. 괜찮죠? 여기까지? 왜냐하면 3차 함수는 점대칭 도형이기 때문에 이 간격이 넓어져 버리면은 이 x축보다 위에 있는 이 넓이가 이 넓이보다는 무조건 클 수밖에 없다는 건 거예요. 자, 요 상황 이거 S고 이거를 S1이고 이게 S2라고 해봅시다. 자, 이 넓이가 이 넓이보다는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요 상태에서 내가 원함수를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자, 이렇게 내리죠. 이렇게 내립니다.
이게 한 번에 다 안 받아들여져도 일단 들으세요. 자, 그럼 여기서는 지금 함수값이 음수니까 내려갈 거 아니야. 자, 내려갑니다. 이렇게 내려가다가 알파에서 저 도함수 함수값이 여기니까 잠시 이렇게 뭉퉁해져야겠죠. 극소 가져야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올라갈 거 아니야. 그 증가하는 양이 이 넓이랑 비례해요. 이건 나중에 적분 가면은 더 이해가 가실 겁니다. 요 넓이랑 비례하게 이렇게 증가해요. 증가하고, 자, 그럼 봐봐. 얘보다 얘가 넓이가 반드시 작을 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그럼 올라온 양보다 더 적게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얘는 이 양만큼 올라온 거니까 얘는 이 양만큼만 내려가야 될 거 아니야. 얘보다 작으니까 조금 내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개형이 나오는 건 거예요. 이러면은 극소값이 두 개인데 이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건 거죠. 요까지 알겠죠? 자, 그래서 옆에 여기 좀 써놓읍시다. 자, 보세요. 여기를 S1이라고 할게요. 여기를 S1이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를 S2라고 합시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이 극소에서 극대까지의 이 차가 있을 거 아니야. 요거를 H1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극소까지 차가 있을 거 아니야. 이거 H2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표현하시면은 S1이 만약에 S2보다 크다면 H1이 H2보다 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해볼게요, 요거. 자, 일단 요거는 3차 함수, 즉 이 fx 4차 함수의 도함수가 x축이랑 만나는 점이 3점일 때인 거예요. 서로 다른 3점, 3시근을 가졌을 때. 자, 근데 저렇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도함수가 2개에서 만나실 수도 있죠. 여기 조금 그리고 갑시다. 경우의 수가 4개밖에 없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3차 함수 아니야. 3차 함수면은 일단 요 개형 먼저 볼게요. 요 개형 있다고 했죠. 자, 여기서 x축과 만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자, x축이 여기 있으면 몇 개에서 만나? 1개에서 만나죠. x축이 만약에 극대랑 접하면 몇 개에서 만나? 2개에서 만나고, x축이 여기 중간을 지나면 몇 개에서 만나요? 3개입니다. 밑엔 2개일 거고 밑엔 1개일 거 아니야. 어차피 이 뒤에 위에 있는 이 2가지 상황이랑 그 위치만 조금 바뀐 거라서 이 3개만 일단 보면 되고요. 근데 개형이 이렇게 생긴 것도 있었잖아. 이거랑 그다음에 좀 겹치게 그릴게요. 여기서 이렇게 그냥 올라가는 경우. 얘는 어디다가 x축 그어도 그냥 무조건 몇 개에서 만나? 1개에서밖에 안 만납니다. 괜찮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맨 처음 본 게 여기 위치했을 때인 거예요. x축이. 괜찮죠? 자, 두 번째 보는 거는 여기 있을 때인 겁니다. 자, 그럼 볼게요. 얘처럼 지금 알파에서 하나 만나고 베타에서 2개 만났을 수도 있는 거잖아. 우리가 이걸로 이거 그래프 그리는 거 아까 연습하고 왔죠? 자, 그럼 이 식에서 우리가 이것도 유도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x축이랑 알파에서 하나에서 만났고 베타에서 2개에서 만났겠네. 즉 f'x가 이런 식으로 식이 세워질 땐 건 거예요. 요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부호 변화가 일어나는 0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f'이 0인 데는 다 체크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점선을 내리시고 그럼 얘가 부호 변화가 한 번밖에 안 일어나. 마이너스 됐다가 플러스 될 거고요. 0이 되긴 했는데 내려가지 않고 다시 올라가서 여전히 플러스다. 그쵸? 그럼 우리가 이 도함수만 봤을 때 아, 얘보다 이전엔 내려오고 있었을 거고 증가하다가 잠시 기울기 0 된 다음에 다시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셔야 돼요. 자, 그럼 얘보다 작을 땐 내려올 거니까 내려오고 있었을 거고요. 이 접선 기울기 0 되니까 극소 가지고 다시 올라가겠죠. 자, 올라갔다가 여기서 기울기 값 다시 0이 된 다음에 답은 올라가 버리는 건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가 기울기가 제로입니다. 기울기가 제로. 요거 선만 좀 그어주세요.
자, 세 번째 4차 함수는 뭔 거냐면 지금 여기 왔을 때인 거예요. 그래프가. 요거는 사실 뭐 여기 오냐 아니면 여기 이 그래프에서 만나냐에 따라서 아주 조금의 그 그래프 개형 차이는 있는데 그냥 다 요딴 식으로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실 특징적인 거는 얘네 두 개입니다. 괜찮죠? 자, 일단 요거 볼게요. 얘도 지금 부호 변화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럼 얘만 내려요. 내리고 얘보다 전에는 계속 마이너스고 내려오셨을 거고 이 이후에는 계속 플러스니까 어쨌든 증가할 겁니다. 괜찮죠? 근데 얘는 0을 터치했고 얘는 0을 터치를 못했잖아요. 근데 그래도 이 양수 중에서는 물론 이쪽은 아니지만 양수 중에서는 여기서 올라가다가 이쪽에서 그래프가 주춤해야 돼요. 왜냐면은 최소를 한번 찍긴 찍으니까요. 자,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지냐면 자, 마이너스니까 계속 그냥 내려오셨을 겁니다. 내려오다가 이제 올라가겠죠. 그래프가 계속 기울기가 증가하고 있는 건 거 아니야. 그래서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여기서 갑자기 내려오잖아요. 접선 기울기가. 그 말은 조금 증가폭이 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기울기가 최소가 됩니다. 이게 점점 증가하고 있었잖아. 증가하다가 살짝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고 이렇게 되는 건 거예요. 접선 기울기가. 그래서 이게 한번 이렇게 꺾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겨진다는 거고. 자, 얘는 특이한 건데 여기 지금 이렇게 생겼을 때 있죠. 얘든 아니면은 요 애든 이 변곡점이라 할 거거든요. 점대칭 도형이라서 어쨌든 이 딱 정중앙점이라 생각하면 되는데 이 점을 x축이 지났을 때인 건 거예요. 괜찮나요? 자, 여기 지금 기울기가 0 될 때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쭉 증가할 때도 되고 어쨌든 여기서 0이 됐었을 때 자, 여기면 그러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건 거 아니야. 대칭성 때문에 이게 여기서 대칭이 되거든요. 3차 함수는. 뒤에서 얘기할 겁니다. 어쨌든 대칭이 되는데 그럼 이쪽 모양이랑 이쪽 모양이 회전하면 똑같아진단 말이에요. 똑같아지기 때문에 여기서 그래프가 가진 값을 A를 지나고 나서 똑같이 대칭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기울기여서 얘가 이 기울기가 됐을 거 아니야. 요 점 좌표가 뭐 마이너스 오면은 마이너스 5였을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오란 말이에요. 그럼 마치 2차 함수처럼 x는 a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형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건 거죠. 괜찮을까요? 자, 이렇게 네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x-알파, 알파에서는 근 가졌고 뒤에 2차식 자체가 근이 없으면 이렇게 붕 뜨게 되거든요. 그렇게 생겼을 때는 함수가 이렇게 생긴다. 얘는 완전 세제곱도 되지만 사실 대칭 때문에 이렇게 생겨지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2차 함수처럼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밑에 한번 해볼게요. 들으면 잘 안 되니까 우리가 한번 연습을 해보자고요. 자, 지금 내가 지금 써놓은 거는 f'x고요. f'x를 인수를 이용해서 우선 그립니다. 자, 요 그래프를 조금 위쪽에 그리는 거예요. 내가 그린 거 보고 그리세요. 자, 일단 여기다가 x축을 먼저 설치할 겁니다. 얘는 지금 근이 뭐랑 뭔 거야, 얘들아? 1이랑 2죠. 자, 1 쓰고 여기 2를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2차 함수를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요거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원함수인 fx 그래프를 내가 그리는 게 내 목표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부호 변화 일어난 데서 일단 점선 이렇게 내려. 부호 변화 일어난 데서 또 점선을 내려요. 자, 그러면은 이것보다 전에는 양수였고 이거 이전에는 음수다가 그 다음엔 또 양수로 가. 즉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개형이 나올 겁니다. 자, 증가하다가 여기서 극대값을 가진다는 거죠. 부호 변화 일어났으니까요. 그 다음에 내려가서 극소값을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증가하는 이런 개형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 도함수로 원함수인 fx를 추론한 겁니다. 괜찮나요? 자, 따라 그려보시고 1, 2만 잘 설치해 주시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 지점 x는 1이고 여기 x는 2입니다. 극대극소를 모두 갖는 개형이죠. 자, 이제 여기 두 번째 것도 해볼게요. 얘는 f'x가 마이너스 3x-5의 완전 제곱이거든요.
그럼 일단 5에서 하나에서 만나죠. 5,0의 꼭지점이 될 거고 어디로 볼록하네야? 위로 볼록하지. 자, 위로 볼록하면은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은 이 5에서 어쨌든 0을 터치했으니까 이걸 그대로 내릴 거 아니야. 자, 5보다 전에는 지금 음수였죠. 함수값이. 내려가야 됩니다. 그 다음 5를 지나치고 나서도 계속 또 내려가는 건 거예요. 그럼 내려가다가 0 됐다가 내려가는 애가 나올 거라는 거죠. 자, 내려옵니다. 내려옵니다. 자, 내려오고요. 여기서 기울기가 잠시 0이 돼야 돼요. 그러고 다시 0을 지나치면서 이렇게 다시 내려가는 기억이 나온다는 거죠. 이때 기울기가 제로가 됩니다. 최고차에 따라서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 개형이에요. 3, 4차, 3차 함수는. 자, 이제 여기도 해볼게요.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는 이유가 인수분해가 안 돼서입니다. x-1의 제곱, 그 다음 플러스 2 이렇게 꼭지점이 1,2다. 그쵸? 자, 그러면 여기는 조금만 내려서 해볼게요. 자, 1,2. 자, 여기가 1,2였다고 쳐봅시다. 여기가 1,2였다 해볼게. 그럼 아래로 볼록해? 위로 볼록해? 아래로 볼록하니까 그래프가 x축과 안 만나면서 이렇게 붕 떠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때도 일단 최소였던 이 지점을 그냥 내려요. 내린 다음에 여기서 이 1,에서 2라는 기울기를 가질 것이며 그래프가 이렇게 계속 증가합니다. 증가하고 여기에서 기울기 잠시 2 됐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개형이 나올 거라는 거죠. 다시 좀 그릴게요. 이렇게. 요의 기울기가 2입니다. 접선의 기울기가. 자,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4차 함수도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f'x가 이렇게 생겼네. 자, 얘는 3차 함수고요. 4차 함수 유도하는 거라서 몇이랑 몇에서 x절편이 된 거야? 자, 1. 그 다음 간격을 좀 생각하면서 쓰셔야 돼요. 2가 여기 있다고 칩시다. 4가 두 칸 뒤니까 한 요쯤 멀리 떨어져 있겠다. 그쵸? 자,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자, 3차 함수 우리 아니까 여기 조금 올라야 돼. 왜냐면 대칭성 때문에 여기서 많이 내려와야 이게 대칭이 가능해집니다. 자, 어쨌든 간 이거 좀 이따 설명할 테니까 그냥 쌤 시킨 대로 그냥 그리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내릴게요. 1일 때, 2일 때, 그 다음 4일 때. 자, 4일 때. 뭐, 니는 좀 더 예쁘게 그려봐라.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부호 변화 많이 일어나죠?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였다가. 즉, 내려왔다가 좀 올라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개형이 나오면 되는 건 거예요. 자,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여기서 극소될 거고요. 그 다음에 좀 올라가겠죠? 자, 방금 내가 올라온 것보다 이게 간격이 멀면은 이 넓이가 더 넓을 수밖에 없댔잖아. 더 많이 내려가야 돼요. 알겠죠? 자, 더 많이 내려가야 됩니다. 자, 더 많이, 쟤보다 더 많이 내려가서 이렇게 찍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는 건 거예요. 괜찮죠? 자, 그리세요.
자, 두 번째 거 해보겠습니다. 자, 3차 함수 요건데 천천히 예쁘게 그리세요. 자, 얘는 2랑 5에서 만났죠? 여기 2 표시하고 여기 5 표시해 볼게요. 아까 우리 인수로 그리는 거 아니까 마이너스 3이 최고차항 개수잖아요. 내려가야 됩니다. 최종적으로. 극한해 보면은 무한대에서 출발해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게 되거든요. 자, 그럼 x-2는 인수가 두 개니까 여기선 접하겠죠? 그럼 여긴 스쳐 지나가서 올라가게 될 겁니다. 자,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개형이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자, 저기서 내려올 거예요. 여기서 두 개니까 터치하고 그 다음에 5에서는 이렇게 내려가게 될 겁니다. 자, 요게 일단 도함수가 될 거고요. 그럼 여기 내려오고 2에서 내리고 5에서도 내려요. 흰거 같지? 자, 뭐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자, 그럼 여기서 플러스 그리고 또 플러스 그리고 마이너스. 그러니까 증가하다가 그 다음에 또 증가하다가 내려와야 되는 건 거예요. 자, 그럼 그래볼게. 잘 봐. 증가하니까 밑에서 출발했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기울기가 잠시 0이 됩니다. 근데 꺾이는 게 아니라 다시 올라가요. 다시 올라가고 여기서 극대를 가진 다음에 다시 내려오는 건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서 미분 계수가 0이 또 돼요. 예쁘게 그려보세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뭐 사실 이렇게 디테일하게까지는 할 필요 없지만 요 2차식이 인수분해가 일단 안 되고요. 꼭지점 먼저 찾아보면은 마이너스 4분의 9니까 그냥 플러스 10 빼기 4분의 9 대충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러면은 1이 있고 얘의 꼭지점이 2분의 3이잖아요.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일단 1을 터치할 거고요. 2분의 3에서 한번 이렇게 좀 주춤하다 올라가게 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갔다가 이런 식으로 일단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런 데가 어딘지까지는 물어보지 않거든요. 자, 요렇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그럼 1에서 이제 내리는 거야. 1에서 내린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됐다가 플러스로 가는 건 거죠. 그래서 그래프가 여기서 내려오고 지금 여기서 0 되고 부호변 일어났으니까 극소 가졌을 거예요. 그리고 저 꼭지점 같은 데서 일단 잠시 주춤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얘는 미분계에서 0 되는 지점이 존재하지 않겠죠. 천천히 예쁘게 그리세요. 자, 봅시다, 여기. 얘는 지금 완전 세제곱이라서 어떻게 그려지냐면 일단 최고차항 마이너스니까 내려가야 됩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방향이고요. 자, 여기서 잠시 기울기 0 됐다가 이렇게 내려가겠죠. 자, 요게 도함수고요. 이게 도함수일 때 4차 함수는 여기 x는 3이고요. 자, 그래프가 양수에서 음수로 가는 거 아니야. 근데 대칭성이 있다고 했죠. 정확하게 이 점이 대칭점이 될 거라서 내려오고 완벽히 x는 3에 대해서 대칭되는 이 선대칭 도형이 만들어져요. 2차 함수처럼. 이게 4차 함수입니다.
자, 다 했으면은 뒤로 넘어갑시다. 자, 3차 함수 그래프 특징 아주 중요해요. 왜냐면은 3, 4차 함수 중에서 누가 더 많이 나와요? 라고 물어보면은 무조건 3차 함수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이게 교과서에서 안 담는 내용을 제가 담아놓은 거기 때문에 특히 이 비율관계는 알고 계시면 무조건 좋습니다. 자, 3차 함수는 일단 점대칭 도형이에요. 제가 아까부터 계속 언급을 했죠. 그래서 이 점을 우리는 변곡점이라고 이름을 하는데 그게 이제 미적분 교육과정이라서 굳이 또 수투 시간에 학교에서 변곡점이라고 얘기하면은 또 이제 안 좋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얘기하면 안 돼야겠죠. 자, 그 다음에 그냥 대칭점이 있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지금 막 8칸 있잖아요. 이거 한꺼번에 쓸 겁니다. 자, 제 따라 그리시면 돼요. 자, 보고 그려라. 비율관계가 존재한다고 적혀있죠? 자, 여기서 출발해요. 그 다음에 여기를 터치해요. 여기 터치하시고 극대처럼 그리시면 됩니다. 잠깐만, 난 좀 못생긴 게 그랬으니까 다시 할게. 늘 신중하게 그리렴. 자, 여기서 터치하고 너무 커가지고 이게. 그 다음에 여기가 대칭점이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대칭돼야 되겠죠? 여기서 극소 가지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면 됩니다. 이걸 그려주세요, 지금. 여기서 할 말이 좀 많습니다. 여기 밑에서 출발해가지고 저기 찍은 다음에 여기 대칭점 찍고 극소 찍고 올라가야 돼요. 여기 딱 만나야 돼요. 잘못 그리면 안 되는데요. 다윤아? 못 그리는데. 잘못 그리면 안 돼요. 잘 그렸어? 뭔지 모르겠지만. 자, 화이트로 지우고 다시 그리셈. 자, 요 점이 대칭점이에요. 우리 이제 대칭점이라 합시다. 3차 함수에는 대칭점이 반드시 존재해요. 이건 극대극소를 다 가지는 형태지만 여기 비율관계 설명하려고 내가 지금 얘기한 거고요. 이 개형에도 다 있습니다. 여기가 대칭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냥 계속 올라가는 애한테도 이 대칭점이 반드시 존재를 해요. 근데 요게 조금 더 많이 나오죠? 근데 왜 이렇게 못생겼지? 아무튼 어머나. 아무튼 간에 이런 식으로 대칭점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점에서 회전시키면은 이렇게 겹쳐질 수밖에 없고요. 얘도 이거를 이렇게 회전시키면 얘랑 완전히 겹쳐집니다. 자, 내가 지금 4칸을 완전히 똑같이 분할해 놓은 건데 이 비율을 잘 보세요. 여기 극대가 발생한 지점이죠. 그 다음에 얘는 대칭점. 이 대칭점은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x값을 이 극대와 극소의 중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1대 1이에요. 괜찮죠? 그 다음에 여기 극대값과 다시 만나는 점. 요걸 보시면 되는데 이 극대값이랑 3차 함수가 이렇게 내가 상수함수를 껐을 때 다시 만나는 점이 있잖아요. 요 점이 좀 포인트거든요. 항상. 이게 1대 1이라는 것과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은 대칭점을 안다면은 1대 2라는 것도 써먹을 수 있겠죠. 세 번째, 2대 1이라는 것도 써먹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사실 2대 1이 조금 더 많이 쓰여요. 일단 1대 1대 1이라는 거랑 대칭점을 내가 파악했다면은 극대부터 여기까지 1이라면은 이 점으로부터 다시 만나는 점까지가 2라는 거고 제일 많이 쓰이는 거는 뭔 거냐면 이게 2대 1이 된다는 겁니다. 이 2대 1을 내가 조금 더 쉽게 한번 외우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잘 보세요. 지금 저걸 어떻게 써먹는지 보여줄게.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 1이야. 그 다음에 여기 터치했다 칠게요. 그 다음에 여기가 2야. 여기까지 괜찮죠? 여기 2예요. 자, 요 상태에서 내가 극소가 발생하는 지점의 x좌표를 바로 구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여기가 지금 극대가 발생한 지점, 요 지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만난 애가 요 지점이 되는 거, 이 맨 끝에 점. 그럼 내가 아까 이게 몇 대 몇이라고 했어?
2대 1이라고 했지. 그 2대 1을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 물론 이 표를 그려도 되지만요. 여기에 지금 내가 계속 인수로 그리는 법을 알려줬잖아요. 이게 터치만 했다는 게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를 몇 개 가졌다는 얘기야? 2개 가졌다는 거지. 2개. 얘는 x 마이너스 1이라는 거를 몇 개 가졌다는 거야? 1개 가졌다는 거지. 이 인수 개수만큼 비율이 실제로 존재해요. 2대 1. 괜찮나요? 왜냐하면 4차함수에서도 이 인수 개수로 유도를 할 거거든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에서 2까지면 이 길이가 몇인 건 거야? 3이잖아. 그럼 2대 1이면은 진짜 리얼로 이 길이가 2고 이게 1이면 되는 건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에서 2까지 앞에 있는 점 뭔 거야? x는 0이 하하하하 1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여기 예시라고 해서 옆에 한번 써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극소 발생 지점을 바로 알 수 있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식 세워가지고 미분 때린 다음에 그 미분 때린 걸 또 인수분해한 다음에 인수분해한 거 가지고 아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얘는 1이겠구나 라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뭐지? 난리야 난리야. 자, 두 번째. 아직 자, 두 번째. 여기가 내가 지금 1이라고 계속 하고 있죠. 이걸 1로 잡았을 때 여기서 이까지 길이가 루트 3이에요. 지금 써놓으세요. 자, 저 예시를 제가 또 들어드릴게요. 반대로 할까? 운석 같은데요. 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자, 일단 지금 내가 3차함수를 그려놓은 거고 요거 x축이거든요. 자, 일단 들으세요. 요게 극대 발생 지점입니다. 요게 극소 발생 지점인 건 거예요. 요거 두 개의 중점이 대칭점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죠. 그럼 x는 0이 일단 대칭점이 위치하는 좌표가 될 거 아니야. 근데 심지어 그게 y좌표까지 0이었다고 쳐보자는 거예요. 그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그래프가 된 거고 자, 그럼 요 그래프랑 완전히 지금 딱 맞는 게 이게 x축인 건 거야. 괜찮죠? 지금 요 그래프 상에서는. 그러면은 이 점 좌표가 바로 구해지는 건 거예요. 얘를 알면은 이걸 알게 되는 거고 이걸 알면은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아까 뭐랬지? 내가 1 때 뭐라고? 루트 3이랬잖아. 그럼 네가 1이니까 진짜로 이게 그냥 루트 3이 돼버리는 건 거예요. 그럼 요 좌표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루트 3이 될 거라는 건 거죠. 자, 그럼 내가 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다는 얘기냐면 이 애가 예를 들어서 최고차항 계수가 1이었다고 그냥 문제에서 줬다고 쳐봅시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바로 식이 세워져요. y는 x, 자 여기 인수 x 하나 있죠? x 마이너스 뭐랑? 루트 3이랑 x 플러스 뭐다? 루트 3, 즉 x제곱 마이너스 3 x 세제곱 마이너스 3x라는 걸 내가 바로 알 수 있다는 건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비율 관계를 알면은 요 좌표를 구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얘를 알면은 반대로 이걸 알기도 하는 겁니다. 모르겠다.
자, 그럼 내가 이 문제를 풀어볼게. 이건 사실 우리가 최대 최소를 안 해서 조금 앞선 문제긴 한데 그래도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면 도움이 될 거거든요. 자, 요거는 개념원리에서 그냥 될 것 같습니다. 연습 문제 142번이고요. 자, 닫힌 구간 1, 4에서 함수 fx가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a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이 20일 때 a의 값을 구해주세요. 자, 일단은 최대 최소가 어디서 발생된지 봐야 되기 때문에 미분하셔야 돼요. 자, 미분하면 f'x는 3x제곱 마이너스 6x 이렇게 되겠죠. 도함수를 인수분해 먼저 합니다. 그럼 3x,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자, 그럼 우리 아까 요걸로 계속 fx 유도하는 거 했잖아요. 똑같이 하겠습니다. 자, x축이랑 뭐랑 뭐에서 만나? 0이랑 2에서 만나죠. 그 다음에 아래로 볼록하게 생긴 건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3차 함수를 얘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리겠죠. 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갈 거예요. 근데 우리가 대칭 함수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대칭이 될 수 있게끔 그래프를 조금 잘 그려주셔야 돼요. 괜찮죠? 여기까지. 자, 그럼 봐봐. 1에서 4까지 랬단 말이야. 여기가 x가 0이에요. 괜찮죠? 여기선 x가 몇인 건 거야? 2야. 자, 그러면은 얘네 두 개 중점이 내가 대칭점이라고 했잖아요. 얘네 두 개 중점 뭔 거야? 1이지. 그러니까 1에서 4까지면은 이 점부터 출발하는 건 거야. 자, 그럼 4의 위치를 내가 어떻게 잡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극대 보이죠? 요거를 끊습니다. 이 함수값과 똑같은 그거요. 자, 그 다음에는 얘가 몇 대 몇이 된다고 했게? 아, 잘했어. 인수가 두 개고 얘는 스쳐 지나가니까 2대 1이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요 길이가 2니까 이 길이는 그대로 1이겠지. 그럼 요 점 좌표는 뭐가 될까? x는 3이 되는 거야. 이걸 바로 찾으면 되는 건 거예요. 그럼 4는 당연히 얘보다는 오른쪽에 있을 거니까 그래프가 여기서 시작해서 요까지 딱 끊기는 겁니다. 괜찮나요? 그럼 우리는 언제 최소고 언제 최대인지 그래프를 정확하게 뭔지 다 알기 때문에 최소는 어디서 발생할 것이고 2에서 발생할 것이고 4에서 최대가 발생할 거라는 걸 바로 안다는 건 거죠. 자, 이 점 좌표 2, 여기 2 집어넣어야겠지? 집어넣으면은 8 마이너스 12 플러스 a라서 a 마이너스 뭐가 되는 거야? 4가 될 거고 여기는 좌표 4죠. 4, 4 집어넣으면은 64 마이너스 48이죠. 플러스 a니까 a 플러스 뭐가 되는 거야? 16이 돼요. 자, 그러면은 얘네 두 개 더했을 때 몇이라는 거야? 그치, 20이라는 거라서 2a 플러스 12가 20이다 해서 a 값 구해지겠죠.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자, 이거 그래프 유도하고 내가 뭘 찾았는지 따라하세요. 얘 원래 풀이는 어떻게 되냐면 최대 최소가 이제 닫힌 구간이면은 양끝 값과 그 사이의 극값에서 최대 최소의 후보가 나온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F1, F4, F2를 전부 다 조사해서 큰 게 최대, 작은 게 최소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F1을 굳이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를 그래프에서 바로 해석을 해내는 건 거예요.
원서가 제일 빨리 쓰네. 글씨도 이상한가 이제. 알았다. 천천히 써도 되니까 제발 예쁘게 써주세요. 왜냐면 두고두고 제발 보면서 공부를 하라고 지금 이렇게 열심히 만든 거거든요. 처음엔 저 그래프도 2대1이 되게끔 안 그려질 수도 있거든요. 그리면서 좀 연습을 하시고, 자, 요 밑에 보겠습니다, 이제. 이 두 개를 가지고 표현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문제 표현을 조금 제가 익숙하게 만들어 드리려고 분류를 해놨고요. 3차 함수는 저렇게 생기거나, 자, 2번이랑 1번에게 좀 따로 돼 있죠. 특징이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요거를 우리는 문제에서 뭐라고 읽을 수 있냐면, 3차 함수 그래프가 극대값과, 이거 다 써야 돼요. 값과 극소값을 모두 갖는다. 모두 가질 때. 그래서 갖는다라고 할게요. 자, 두 번째. 자, A가 0보다 클 때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감소하는 구간이 존재한다. 그 다음에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건 조금 더 그냥 문제만 좀 다를 수 있긴 한데, 두 점. 시끄러워지고 있어? 근데 이거는 이제 상황 따라 다릅니다. 왜냐면 사실 한 개에서 만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상황 따라 다릅니다. 왜? 다름. 한 개도 가능. 한 점도 가능은 해요. 근데 쟤는 불가능하다. 가지고 두 점이나 세 점이라는 게. 자, 요게 이제 뭐가 많은데. 자, 3차 함수가 이거는 감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뒤집히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매칭이 되냐면 이 말을 보고 3차 함수 개형 중에서 이걸 떠올려야 되는 건 거예요. 자, 그다음 밑에 뭘 쓸 거냐면
자, 이 모든 말이 나왔을 때 우리는 이 계형을 떠올려야 될 거고요. 이 계형이 만들어지는 방법은 뭔 거냐면 f'x가 있겠죠. 얘가 2차 함수일 겁니다. 2차 함수. 이게 만들어지려면은 2차 함수가 이 극대극소에서 0을 이렇게 지나야 되는 건 거예요. 그 말은 f'x의 판별식이 반드시 0보다 커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말이 이 풀이로 귀결되는 건 거예요. 3차 함수가 극대값과 극소값을 모두 가질 때 이 함수는 어떻게 돼야 되냐요. 미분해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를 쓰면 되고요. 3차 함수가 만약에 a가 0보다 큰다고 했을 때 근데 얘보다는 이게 더 많이 나옵니다. 3차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을 때 이 함수가 어떻게 돼야 되나요? f'x의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요거랑 요거를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면 되고. 자, 그럼 얘는 뭐냐? 자, 이 모든 말이 나왔을 때 문제에서 3차 함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합니다. 요 함수 그래프식이 이런데요. 조건이 뭔가요? 미분 때려가지고 이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건 거예요. 이 계형이든 저 계형이든 도함수가 여기서 접하거나 아니면 도함수가 x축보다 그냥 붕 뜨거나 이 두 개면은 저 계형 바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결국 도함수의 판별식 문제라는 겁니다. 굉장히 빈출이에요. 다 썼죠? 자, 내려가자고. 자, 4차 함수. 4차 함수는 사실 굉장히 케이스가 너무 많아서 자주 나오는 것만 쌤이 좀 추렸거든요. 잘 보세요. 그리고 조금 중요합니다. 자, 여기 지금 말했죠. 자구조 출제되는 포인트고 특이점이 존재하는 경우라고 했는데, 자, 일단은 4차 함수는 도함수가 3차 함수일 거 아니에요. 우리 아까 계속 이 애가 얘보다 넓으면 조금 더 위로 증가해. 얘가 조금 더 많이 증가하고 얘가 좀 덜 감소한 다음에 올라가 라고 했었죠. 자, 근데 이 애가 점대칭 도형이다 보니까 만약에 알파, 베타, 감마 간격이 완벽히 이게 일치하다면 그러니까 이까지 거리랑 이까지 거리가 만약에 같다면인 건 거예요. 괜찮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 베타가 2분의 알파 플러스 감마인 경우인 겁니다. 알파 감마의 중점일 때. 그러면 이 양이랑 왜냐하면 대칭점이 베타가 됐을 거기 때문에 이 양이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점대칭이라서. 자, 그러면은 4차 함수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완벽한 W 모양이 나와요. 요걸 우린 이제부터 W 모양이라고 부를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자주 출제돼요. 4차 함수는 포인트가 많은데 이런 식으로 극소의 위치가 다를 수도 있지만요. 완벽히 W 모양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극소값이 일치하다는 거예요. 알파에서 극소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극대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내려온 다음에 똑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값과 이 값이 같습니다. 베타가 2분의 알파 플러스 감마일 때는 4차 함수가 W 모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알파, 베타, 감마가 간격이 같을 때입니다. 그러면은 이 애는 결국 뭐가 되냐면 이 x는 베타에 대해서 선 대칭이 돼요. 접으면 완전히 일치합니다. 자, 썼죠? 자, 밑에 하나 더 볼게요. 이거 좀 우리가 많이 그리고 왔는데 자, 여기서 특이점 뭐냐면 아까 말했죠? 자, 만약에 ax-알파 x-베타 완전제곱이 f'x라면 이렇게 생겼다면 여기서는 미분 계수가 몇이 된다고 했지? 0이 된다고 했죠? 이 지점이 문제 출제 포인트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 지점이 문제 출제 포인트입니다. 자, 요거는 제가 어떤 식으로 문제가 자주 출제되는지 옆에 문제를 좀 써볼게요. 이게 뭔 거냐면 자, 이 두 계형 다
아, 다 했나? 뭐라고? 일단은 과제했는데 일하는 데가 안 돼요. 이 시간 얼마나 걸렸는데 그러면? 20분 남았어요. 그럼 이 시간 완전 오버됐는데? 이 2시간 잡고 한 거 아니야? 네. 근데 8까지밖에 못했잖아. 중간에 왔다 갔다 해가지고. 아니 이거 시간 똑바로 재고 해야 돼 성빈아. 여기까지가 지금 얼마나 걸렸다는 건데? 8까지 했어요. 8까지 8까지 해서 몇 분? 40분 정도 걸렸어요. 여기 40분이라고 써놔줘야겠지? 그럼 내일 와서 하겠다는 얘기지? 내일 11시에 와. 올 수 있지? 또 다른 거 할 거 있어요 혹시? 이거 하고 수원 다 고쳤지 그때? 짝기줄이 마지막 세트 좀 남았어요. 수원에? 그럼 그거 들고 와서 근데 있으니까 그 고치고 가자 알겠지? 여기까지 40분 쓰고 놔두고 가. 응. 그만해라. 이거 일단은 너희가 이해할 수는 없는 수입니다. 지금 조금 어렵거든요. 자, 이 아이는 일단 써놓으세요. 나중에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 텐데 미분이 불가능. 정확하게 워딩 그대로 쓰세요. 미분 불가능. 똑같이 나옵니다. 이렇게 문제 발문이. 여기까지는 굳이 얘기는 안 할 테니까 그냥 써놓고요. 이걸 잘 보관해 놓으세요. 그럼 언젠간 이 문제가 반드시 나올 거거든요. 그때 내가 뒤져서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뭐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지가 생각해서 맞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베타고요. 여기는 알파입니다. 이 알파는 뭐냐면요. 이 알파예요. 이 베타는 뭐냐면요. 이 베타인 거예요. 자, 그거까지만 쓰고 내려가겠습니다. 요 두 가지가 문제 출제 포인트이기 때문에 4차 함수 문제를 풀 때는 웬만하면 저 두 가지에서 좀 생각을 먼저 한 다음에 안 풀리면 다른 개형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일단은 요거는 그냥 이렇게 존재한다. W 모양이 있고요. 얘가 아까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이죠. 이 두 가지가 조금 중요합니다. 자, 근데 여기 2번에서 내가 하나를 놓쳤거든요. 요거를 여기 일단 좀 그려주셔야 돼요. 이게 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그리자. 여기서 0 되고 여기서 극소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게. 지 맘대로 그리지 말고 내가 그린 거대로 조금 그려주세요. 그 다음에 이거 쭉 갑시다. 이렇게. 요게 조금 이쪽 쏠려 있다는 게 보이죠? 자, 이거 그냥 그려. 자, 여기 X축을 설치해야 되는데 X축 어디 설치할 거냐면 이 애랑 접하게. 이상한데. 왜 저래? 놀리지 말고. 어디 선생님 놀리니. 어머, 접혔네. 와, 진짜 그만해라, 진짜로. 어머, 또 이상한데? 웃으면서 하면은 삐뚤삐뚤거리니까 웃지 말고 딱 그려. 자, 저렇게 그렸죠? 나보다 이쁘게 그려주세요. 자, 그러면은 여기를 Y축으로 설치합시다. 됐다. 하지 마. 자, 여기 극소만 좀 이렇게 구분 지어주세요. 여기 극소에서 X가 몇인지. 자, 잘 보세요. 이거 W 모양인데, W 모양. 요 극대점 있죠? 이 극대점에서 이까지 지금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1로 잡아보면 여기서 이 지점까지의 거리가 루트 2입니다.
저거 써주시고요. 그래서 요 공간 혹시 조금 남아있나요? 자,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0이야. 다음에 그래프가 자, 이렇게 W 모양이죠. W 모양일 때 요 지점이 X는 뭐 2였다고 한번 쳐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지점에 그 좌표가 바로 구해져요. 왜냐면은 1대 몇이라고? 루트 2라고. 그럼 여기 몇이겠니? 2루트 2가 될 수밖에 없는 건 거예요. 1대 루트 2니까. 여기는 대칭 때문에 마이너스 2루트 2가 됐겠죠. 그럼 이 함수 그래프가 식이 세워지는데 여기도 이제 최고차항 계수가 1이었다 칩시다. 계수가 1이면 y는 0에서 지금 두 개만 났죠? x제곱, x 마이너스 2루트 2, x 플러스 2루트 이렇게 바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즉 x제곱 마이너스 8, 즉 x 4제곱 마이너스 8x제곱. 아, 기함수 함수를 안 썼네. 몰라? 다음에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아까 비슷한 걸 얘기했는데 3차함수에서 여기도 극소 지나는 지점 좀 체크하시고요. 요거 지금 기울기 0일 때입니다. 기울기 0일 때. 알겠죠? 기울기 0일 때예요. 식을 써놔야 조금 안 헷갈릴 것 같으니까 식만 조금 써놓읍시다. 알파 세제곱 x 마이너스 베타 꼴이 된 거예요. 여기가 알파고 이게 베타일 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때도 비율 관계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인수 몇 개야 얘들아? x 마이너스 알파가 몇 개야? 3개여야 이렇게 지나가죠. x 마이너스 알파가 3개입니다. 여기는 x 마이너스 베타가 몇 개야? 1개죠, 1개. 여기 3이고 여기 1이에요. 내가 아까 이거 가지고 비율관계 설명했지? 이 몇 대 몇이란 얘기야? 3대 1이 돼요. 이거 자주 씁니다. 여기 3이고요. 여기 1인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0이라고 하자. 이거를 3이라고 할게. 자, 이렇게 되면은 요 얘만 잠깐 봅시다. 자, 아까 얘가 지금 인수 3개니까 얘 대 얘가 몇 대 몇이라고? 3대 1이라고. 그럼 여기 0에서 3이면 딱 3이니까 요 좌표 몇이 되는 거야? 4라고 바로 찾을 수 있다는 얘기고, 이렇게 되면은 또 최고차항 계수가 1이라면 최고차항 계수가 1이면 식이 바로 세워지는데 x가 3개, x-4가 하나 바로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미안한데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가지고 미안. 왜? 어? 화장실 갔다 온다. 저 끊어줘 그럼 이제.